집에 있는 쇼파랑 뭐 별 차이 없는데, 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바스 캠핑입니다. 하이. 여러분 혹시 3년 전쯤에 제가 지리산 달궁 캠핑장에서 음, 에어쇼파를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도 하지 않는 알리에서 샀습니다. 1인용짜리 에어쇼파를 그때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다가 얼마 안 썼어요. 한 시즌도 채 끝나기 전에 그냥 처분을 해버렸거든요. 이유는 그냥 불편해서였습니다.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편하지도 않아. 이게 무슨 쇼파야. 그리고 바로 그냥 방출을 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에어 쇼파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에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TPU 버전도 있고 PVC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에 따라서 이 에어 빔을 활용한 여러 가지 캠핑 용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에어가 들어갔다라는 개념 자체는 설치가 편하다라는 말하고 그냥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부피가 크다는 말과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에어매트 많이 쓰고 에어 텐트 많이 쓰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설치가 간편한 게 우선이냐 부피가 작은 게 우선이냐를 따지고 봤을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인용짜리 에어쇼파를 3년 전에 사서 처분을 했을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 에어쇼파들은 에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고파미르에서 출시한 에어쇼파를 들고 왔고요. 고파미르 에어쇼파가 이게 1인용짜리가 아니고 뭐 한 2인용, 3인용 정도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뭐 반대쪽에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가 있고 커버 안쪽에 안에 TPU로 되어 있는 그 에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속 내장재? 아니면 속 튜브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이 껍데기하고 좀 형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쓸 때는 바람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요만한 사이즈의 에어펌프가 들어있는데 요게 한 개로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고 바람 넣는 거 빼는 거 있고요. 자동으로 멈추네요. 바람 다 들어가니까. 좋은데? 상당히 괜찮은데? 집에 있는 쇼파랑 뭐 별 차이 없는데, 얘는? 제가 앉자마자 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7만 원인가 좀 아마 주고 샀을 거예요. 그 의자는요 이렇게 털썩 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가요. 근데 얘는 일단은 안정감이 되게 있네. 이렇게 제가 꿀렁거려도 그냥 흔들거리기만 할 뿐 뒤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엄청 탄탄하네. 이 무게중심 설계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괜찮다. 하고 팔 높이도 딱 좋아요. 어른 두 명이 나란히 앉아도 여유가 약간 있는 그런 사이즈고 누웠을 때는 어떤가? 제가 오늘 얘를 자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솔직히. 이거 잘 때는 저한테는 길이가 좀 안 맞네. 방법이 있죠. 그때는 여기 바람을 빼고 자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TV를 보거나 할 때 이런 각도 있죠. 이런 각도는 되게 편한데 실제로 잠을 자야지 하고 작정을 했을 때는 이게 베개를 깔고 누우면 이렇게 돼요. 다리 부종은 빠지겠네. 근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각은 제 키로는 안 나온다. 뭐 당연하겠죠. 팔걸이 부분이 없으면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바람을 다 빼지 말고 적당하게 바람을 뺀 상태에서 차면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캠핑에 와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불편함인데 저는 사실 오늘 그거를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과연 이걸로
180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날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조명을 하나 켜놨습니다. 예. 실제로 컬러는 완전 블랙 컬러예요. 아마 고파미르 쇼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한번 살펴보셨을 거고요.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보다는 솔직한 제 심정은 상당히 정갈하다입니다. 저기 옆에 붙어 있는 각종 주머니들이 있죠. 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한 사이드에 붙어 있거든요. 저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택티컬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활용을 잘하면 괜찮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2박 3일, 1박 2일 캠핑을 할 때 이게 장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그렇게 많이 넣어서 보관을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있으면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는 게 실물을 봤을 때의 느낌이고요. 여기에 지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고급 소재를 썼네요. 녹 안 쓰는 소재를 썼고 고파미르 로고 다 박아서 기성품이 아니라 일일이 다 만든 겁니다. 자, 안에 지퍼를 열어보면 지퍼도 부드럽네.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을 지퍼를 열어보면 여기에 에어펌프를 넣는 구멍이 있어요. 일반 무선 에어펌프나 유선 에어펌프 있죠? 그걸 넣어서 호스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여기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녀석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열어보면 또 비어 있고요. 여기도 바람 빼는 게 하나 있어요. 등받이 부분에 바람을 빨리 뺄 때 얘를 쓰는 거고, 여기는 앉아있는 부분에 바람을 빨리 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펌프가 내장돼 있으니까 이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도 되는데 빨리 빼고 싶을 때는 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총 4개의 지퍼로 처리되어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뭐 티슈를 넣든 뭘 넣든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퍼가 진짜 부드럽다. 자, 여기 손잡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들 때 이런 데 잡지 말고 여기 잡으라고 약간 말랑말랑한 촉촉한 느낌의 실리콘 같은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요걸 잡고 들거나 이동하거나 끌거나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도 또 이렇게 2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소지품 보관하는 용으로 사용하는데 뭐 휴대폰을 넣거나 기타 등등의 물품을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은 아까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비어 있습니다. 여기. 자, 손잡이 달려 있고요. 자, 등 부분 보시면 여기 각도가요. 아주 정교하게 아마도 이게 꿀렁꿀렁해서 넘어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각도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가 도톰하게 뒤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에어가 많이 차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등을 받쳤을 때 편안하게 받쳐주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무게 중심을 맞춰서 얘가 이렇게 확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등 뒤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찍찍이로 벨크로로 이렇게 바람 넣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바람을 조금 과도하게 넣는 것 같아요. 위치가 약간 안 맞고 위로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힘 줘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뚜껑을 열면 또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비어져 있죠? 펌프는 하나를 이용을 해서 왔다리 갔다리 교환하면서 펌핑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 내장재가 들어있고 아까 전에 PVC로 되어 있는 하얀색 내장재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는 뭐 오염 방지 겸 커버로 이렇게 세무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실물로 봤을 때는 고급집니다. 자, 요거 내일 아침에 좀 밝은 데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나머지 설명할게요.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컬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 펌프는 오늘 충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슬 자려고 이 뒤에 바람을 뺐어요. 바람을 뺐는데 또 팔걸이 부분이랑 등받이가 일체형으로 한 번에 튜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낮추고 여기는 베개처럼 올리고 자려고 했었는데 제 머리가 여기 눕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면 이렇게 눕죠. 다리가 뻗어나갈까봐 저기다가 의자도 하나 놔뒀거든요. 다리가 또 저까지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우면
자, 이렇게 눕죠? 그러면 제 키에 딱 맞아요. 근데 이렇게 누우면 머리하고 다리가 팔걸이에 닿으니까 여기에 바람이 다시 올라와요. 머리는 꺼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고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꺼져서 여기 머리 부분에는 원래 가지고 다니는 에어베개를 그냥 깔고 여기는 바람을 다 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굴러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모드로 한번 자보려고 하는데 누워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아,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와. 지금 여기 이제 누우니까 여기 바람이 올라왔는데 아예 바람을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일반 베개를 하나 놓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한데 이거? 앞으로 야침을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해요. 바람을 아예 싹 다 빼버리고 이렇게 누르면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다 빼버리고 내일 아침에 바람 다시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바람 다 빼, 아예 이렇게 해도 되게 편해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 뭐 배긴다 이런 느낌도 없어요. 오, 괜찮은데? 베개만 그냥 세팅하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위에 실링팬 싹 돌아가고 그리고 선풍기 하나는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위로 바람을 쏴주고 있거든요. 샤워도 한 번 더 했지? 엄청 지금은 상쾌해요. 아,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흰 티도 요 고파미르에서 얘 보내주면서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랑 또 가방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건 날 밝으면 보내드릴 거고 이 티가 약간 톡톡한데 땀 흡수도 잘 되고 통기성도 좀 좋아.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해요. 탄탄한 느낌의 면난방이거든요. 뒤에 등도 보시면 예쁜 텐트 그림이 들어가 있죠. 이 옷이 뭐 디자인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고파미르에서 나오는 에어 텐트들 있잖아요. 그 모양이 이제 3개 종류가 있던데 누가 봐도 캠퍼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여기 딱 놓고 와, 꿀잠 각이다. 이게 기울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아예 누워도. 와, 좋은데? 머리 위에 공간도 많이 남고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어깨가 바닥에 이렇게 완전히 닿으니까 엄청 편하네요. 와, 옆으로 누워도 편하고. 제가 에어 침대도 써보고 에어 매트도 써보고 했는데 이 중간에 이중 공간지가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매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딱딱해서 제가 바람을 최대한 넣은 다음에 누워서 조금씩 눌러가지고 바람을 빼서 말랑말랑하게 자거든요. 근데 얘는 이중 공간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에어로 돼 있는데 상당히 탄탄해요. 어떻게 이렇게 탄탄할 수 있지? 역시 비싼 거는 뭐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얘가 30만 원 조금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쇼파로도 쓰면서 혼자 솔캠 다닐 때 야전 침대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리고 야전 침대를 가지고 다니면 춥기 때문에 밑에다가 뭘 또 깔아야 돼. 근데 그거 안 들고 다녀도 되지. 그러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여름에는 이게 살짝 더울 수 있어서 위에다가 좀 깔깔한 소재의 뭐 이불 같은 걸 하나 깔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보들보들한데 지금은 땀이 안 나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열대야가 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원단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위에 이제 까실까실한 소재의 요를 하나 깔고 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야침 가격이 보통 야침이 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하니까 그 가격에 매트 가격도 한 10만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5만원 나오잖아. 얘가 30만원 넘는단 말이죠. 근데 얘는 쇼파 기능도 돼. 그러면 얘 가격이 30만원 한 중반쯤 되는 게 비싼 가격이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모로 이제 활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협찬받았다고 이게 장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또 단점을 제가 찾아낼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 에어쇼파 가지고 침대 대용으로 잠을 잤잖아요. 여기만 에어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충분히 180cm인 사람이 베개에 놓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정말 꿀잠 잤다. 앞으로 내 캠핑 생활에 야침은 사라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야침만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각 다른 브랜드의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넓은 것도 있어요. 폭이 굉장히 넓고 막 한 2m 20 이렇게 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야침은 사실은 조립하기 귀찮잖아요. 소파 얘기하면서 자꾸 야침 얘기를 하는 이유가 크게 의자로서 얘의 가치를 제가 보기보다는 저는 야침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요거를 따로 빼서 에어를 빼서 야침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아마 시도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이고 에어 침대로서의 가치가 엄청 좋았습니다. 약간의 꿀렁임은 있어요. 얘는 바람만 가지고 디테일을 하니까. 근데 이게 구조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뒤로 꽈당하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누워있을 때도 내가 어저께 뒤척이면서 잠을 좀 잡았지만 꿀렁거린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꿀렁거리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잘 때는 잘 모르고 잤어요, 그거를. 만져보면 세무 같은 느낌도 아니고 나일론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뭔가 만지면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 소재거든요. 여름철에는 약간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깔깔한 뭔가 천을 하나 덮어주고 쓰시는 게 딱 좋을 것 같고요. 아, 야침 3개나 되는데 어떻게 하지? 코트 텐트를 쓸 때는 또 야침이 필요하긴 하니까 야침은 일단 당분간 방출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처럼 리빙쉘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벽막이가 있는 타프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가지고 와서 쓰면 솔캠 할 때 진짜 좋고요. 아이하고 같이 왔을 때도 2명이서 나란히 앉아서 또 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높이감도 상당히 좋고요. 등받이 쿠션도 정말 편안하고 단점은 또 얘기해봐야겠죠. 자, 물론 세상에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핑용품을 리뷰하면서 최근에 단점을 덜 말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캠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뭐 한 5, 6년 전보다 지금의 캠핑용품들은요 거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제품들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고파미르 이 제품도 텐트들도 고파미르의 에어 텐트들은 대부분 다 고가입니다. 가격이 거의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고가의 제품이고 어떤 타 브랜드보다는 이 브랜드 값을 거기다가 엎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비쌀 수밖에 없는 소재를 고집을 부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부자재, 뭐 원단 이런 것들 그리고 봉제 기술들 이런 거 다 통틀어서요. 자, 에어를 주로 다루던 회사 텐트나 쉘터 에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쇼파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지퍼를 열어보면 안에 하얀색 튜브 같은 게 의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 튜브 자체가 좀 불투명한 회색 같은 게 많이 돼 있어요. 이런 에어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고파미르는 이 에어쇼파를 만들 때도 뭐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걸 최대한 이제 유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커버를 씌워놓은 원단도 정말로 설계를 잘해서 딱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단 만져보시면 정말 느낌 다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그 캠핑페어 같은 데 가보셔서 고파미르가 출품을 했다, 나왔다 그러면 에어쇼파도 분명히 들고 나올 거니까 한번 꼭 앉아보셔야지 그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영상만 봐서 제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요 고급스러움이 한 반도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이때까지 장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이제 진짜로 단점 얘기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단점을 말하려고 지금 쥐어짜고 있는 중입니다. 단점 안 말하면 저 협찬 받아가지고 계속 장점만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부피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2인용짜리 소파도 2인용짜리 소파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킹을 했을 때 그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도라에몽 요술도 아니고 더 작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패킹 사이즈는 그게 최선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많이 줄였죠. 자, 진짜 단점. 이것도 또 단점이 아니야. 이거 왜냐면 호불호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상당히 많이 달렸잖아요. 여기만 해도 6개, 여기 6개 달려있거든요. 이 주머니의 디자인에 대한 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의자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아놨어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호불호예요, 호불호.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도 약간 그랬어요. 이 주머니에 굳이 내가 뭘 다 넣어가지고 이걸 쓸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캠핑 다니면서 놔두면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캠핑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TV 리모컨을 넣든지 뭐 비상의약 약품을 넣든지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런데
얘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확 올라갔다라고 치면 그냥 없는 버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이걸 만들 때 얼만큼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지만, 이런 컵 꽂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주머니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호불호예요. 그래서 저는 단점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거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주머니를 다 이렇게 그냥 봉제를 하지 않고 벨크로를 이용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얘도 파우치로서의 어떤 기능을 살릴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블랙이니까 이 벨크로 부분도 보들보들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 가방도 붙이고 패치도 붙이고 다른 벨크로 제품들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체형이라, 그래서 요거를 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요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번 버전에는 요 부분을 벨크로 처리를 해서 뗐다 붙였다 하고, 이 가방들은 추가 옵션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가방으로 만들어도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지퍼도 부드럽게 열리고, 이런 고리 같은 것도 전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 떼면 정말 베리 굿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벨크로를 여기도 하고 옆에도 하고 뒤에도 붙이고, 벨크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붙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온갖 곳에 다 붙일 수 있게 튜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개선하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단점 얘기한다고 단점 얘기를 안 한다고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 단점에 대한 강박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은 단점을 어거지로 찾아내는 게 좀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뭐 그래요, 제 생각은. 자, 지금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위에가 약간 눅눅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꺼내가지고 햇볕에 조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밝은 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전용 욕조형으로 되어 있는, 욕조형은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욕조형 그라운드 시트를 벨크로로 찍찍이로 붙여가지고 바닥에 하나 더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쇄석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도 좀 부담이 덜 합니다. 물론 얘를 들고자 한다면, 옆에 있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들고자 한다면 충분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도 결국 무게는 15kg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질 끌게 돼요, 두 명이서 이동을 하지 않으면. 근데 질질 끌었을 때도 부담이 없다. 밑에 혹시나 빵꾸가 났다면 그 빵꾸는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청테이프 같은 걸로 발라도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캠핑장 환경을 잘 아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얘를 사용할 때 아주 곱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캠핑용품을 막 다루는 저 같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일반적인 그라운드 시트는 그냥 깔아놓고 그 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의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그라운드 시트를 또 옮겨줘야 돼요. 물론 그라운드 시트를 통째로 잡고 질질 끄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분명히 미끄러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예 그냥 붙여버렸어. 그러면 뭐 밑에가 닳아서 구멍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패킹할 때도 그대로 접어서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캠핑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랑, 그냥 요새 캠핑이 또 유행이니까 또 중국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냥 중국 공장에 오더를 내서 쇼파 만들어주세요, 우리 로고만 박을게요 하는 거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계단, 봉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 때는 확실히 중국에 보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맞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올 생산을 하면 가격이 비싸서 사실 캠핑용품 가격이 더 비싸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봉제라든지 이런 생산에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중국의 담당자가 가서 QC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디서 만들어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봉제 라인 여기 보면 우리 QC 할 때 실밥 같은 것도 이렇게 봉제 가위로 다 자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어제부터 쭉 썼는데 밤이어서 안 보였던 게 아니고요. 아예 안 보였어요. 저는 이런 봉제 라인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그걸 라이터로 다 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라이터로 지지려고 봤는데 지질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끝까지 제품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AS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보장되는 브랜드고, 그리고 고파미르가 뭐 캠핑의 어떤 역사, 캠핑 브랜드의 역사가 많이 긴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어디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파미르를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댓글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소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얘기를 했고, 텐트가 엄청 탐이 난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좀 또 숍 버전으로 리빙쉘도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 고파미르 텐트가 또 제가 이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스킨이 나일론으로 코팅되어 있는 스킨이란 말이에요. 이게 텐트를 패킹을 할 때 탁탁 접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방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가방이 크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나일론 소재는 구김도 안 가요.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막 쑤셔 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리빙쉘인데 패킹 사이즈로 작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또 에어야. 그래서 지금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저의 다음번 고파미르 제품은 리빙쉘 텐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타 브랜드의 이 에어로 만든 리빙쉘을 써보니까 여름에 진짜 진가를 발휘해요. 다 메쉬잖아요. 메쉬로 다 열어놓고 하면 아무리 편한 타프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에어 리빙쉘을 이길 수가 없어. 팩다운 4개면 끝나버리니까. 설치하는데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은 훨씬 더 가볍고 성능이 좋은 고파미르 리빙쉘을 내가 한번 써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쇼파를 쓰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같이 보내주신 이 티 있잖아요. 어제부터 계속 입고 있는데 땀 흡수도 정말 잘 되고, 이게 무슨 모르겠어요. 상세 페이지를 제가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땀을 입고 흘리는 동안에도 입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샤워하고 입었단 말이죠. 근데 땀 냄새가 안 나요. 신내 같은 게 안 나. 아마 이런 그 항취 이런 기능들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만큼 이 브랜드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괜찮은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파미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띄어서 읽으면 고파미르예요. 파미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원이죠. 등산, 트레킹 이런 걸로 하는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으로 가자라는 느낌으로 만든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고파미르가 지금 이제 텐트로부터 점점 다양하게 캠핑 용품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니까 요즘 캠핑 시장이 다소 좀 침체가 되고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래도 쭉 10년, 20년 넘게 100년까지 가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요 최종 패킹하는 거는 내일 마무리할 때 한번 더 보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고파미러의 에어쇼파,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의 에어쇼파, 그 가격만큼 과연 퀄리티도 좋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랄하게 씹는 단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 단점 좀 찝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캠핑을 잘 모르시는 분 혹은 에어쇼파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파미르 에어쇼파를 사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태를 좀 잡으면서 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바람을 안 빼고 여기 팔걸이 등받이 부분부터 먼저 바람을 빼고 나머지 바람을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펌프로도 바람을 다 압축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으로 한번 쫙 눌러서 빠르게 빼주고 나머지 좀 압축을 시킬 때 펌프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람을 빼면서 형태를 좀 잡아주면 다음번에 쓰기에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가방 크기에 맞게끔 얼만큼 접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반 접어가지고 돌돌 말면 될 것 같네요. 자, 열었던 밸브는 잠궈줘야지 나머지가 압축이 쉽게 되겠죠. 가방 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패킹을 할 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위에 살짝 말아주고 버클 스트랩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 패킹 사이즈가 엄청 줄어들어요. 자, 치렁치렁한 스트랩은 좀 묶어주고, 손잡이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짧은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긴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깨 매는 끈이겠죠, 얘는. 어깨 매는 끈 쪽은 똑딱이로 돼 있고 손으로 드는 쪽은 찍찍이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패킹이 끝났습니다. 정말 가뿐하네요.